두 번째 강의는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과 박사과정에 있고 개인 연구로 브랜드 액티비즘, 가상 인플루언서, 그리고 SNS 사회 비교 논문 작성 중인 홍다혜 선배입니다. 홍다혜 선배를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1학번으로 졸업한 홍다혜라고 합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대학 생활을 할 때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두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그리고 나 졸업하고 나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런 질문들을 안고 살았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고민들을 풀어나가는데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매우 거창하게 써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할 때 왜 제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가 되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학생활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저 소개를 할 때 8년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려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학부 4년, 석사 2년, 박사 2년 그리고 앞으로 플러스 2년, 최소 10년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받는 질문이 있어요. 공부가 그렇게 재밌어? 그리고 공부 너 그렇게 잘했었어?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 이 의료홍보 미디어학과에 추가 합격될 정도로 공부를 그닥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요. 국영수의 정형화된 틀을 박힌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이었어요. 이 학과에 와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변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커뮤니케이션 결과의 산출물인데 그것을 이론화해서 배우고 또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니까 저는 되게 흥미를 갖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흥미만 가지고는 어떠한 결과를 이뤄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활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임했는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활 때 우선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하고 나서도가 아닌 오직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해보자라는 것을 1학년 때부터 가졌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에서 플래시몹도 하고 세우스 팀으로 나가서 대상도 받고 여러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활동들을 했었나 짧게 보니까 이런 활동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흥미가 가는 대외 활동이 있다면 최대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활동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이득과 손실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관심이 가면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활동에 점들이 많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의 적성과 흥미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나의 능력을 이거야 했을 때 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활동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지원들이 있다면 무조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CS 참관단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전자박람회에 참가를 하는 거였는데 왕복 항공권, 용돈, 숙박비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받아서 갔던 그런 활동들이 많으니까 대외적인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는 제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만들 수 있지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대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같은 분야 그리고 같은 또래이지만 저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저는 최대한 차별화된 것들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꿀강의 같은 거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꿀강의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입학할 때는 SPSS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근데 3, 4학년 때쯤 되다 보니까 R이라는 것이 이제 추세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R의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근데 졸업하고 보니까 이번에는 파이썬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교수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서 졸업을 했지만 파이썬 특강을 또 참여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런 수업들을 듣는 것이 좀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학교에 갈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통계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무와 관련된 경험들도 조금 같이 하고 있는데 실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퀴즈들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상품을 따로 출시할 건데 소비자 특성별로 어떻게 특성을 묶어줘라는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경직 분석 같은 거를 모른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우리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까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 한다면 설득이 되지 않겠죠. 이럴 때 가질 수 있는 힘이 데이터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을 꼭 기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특히나 지금은 인공지능이나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관련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면 들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프로젝트나 실무 연계 수업 같은 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PR 기획 같은 수업 같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 또 고급 연구 전공 수업 이런 수업이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수업들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대외 활동 같은 것들을 할 때 학생들이 똑같이 대외 활동하면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록들을 블로그에 작성을 했었고 조회수 분석 같은 걸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런 대외 활동에서 이런 검색어를 작성을 했을 때 블로그 조회수가 높아지더라 라는 분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또 다른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했던 대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연구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었나라는 것을 말씀드려보면 우선 저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이거를 업으로 하게 된다면 9시에 출근해서 6시 땡하고 퇴근하는 이런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는 이러한 업무가 조금은 재미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저는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 있는 업무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 가상 인플루언서가 떠오른대 라고 했을 때 저는 근데 가상 인플루언서랑 사랑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에 정말 차이가 있는 거야? 효과적이야?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직업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SBS 인턴을 1학년 겨울방학 때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저도 정말 열심히 나름 밤새가면서 일을 했는데 결국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연예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뒤에 숨어있는 거 좀 싫은데 사실 저는 되게 관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결과물을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급 연구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들이랑 논문도 작성하고 그때 부산에 가서 학회에 가서 직접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교수님께 주셔서 그런 경험들을 일시기나마 해보면서 나는 이렇게 확실히 앞에 나서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앞에 나서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제지 서포터즈 같은 거를 하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콘텐츠 만들고 했는데 결국 이거는 남을 위한 일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들고 또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익이나 내 자신의 업적을 쌓는 일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들과 많이 쓴 논문들이 조회수 높고 1,900개, 800개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나는 확실히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에 좀 더 관심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 성향을 더 찾아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획서 작성할 때 상황 분석할 때 통계 같은 거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게 유행이래, 챌린지가 요즘 늘어나는 추세래라는 것을 활용해서 전략을 세우곤 하는데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결과를 활용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만약에 챌린지가 있으면 챌린지가 유행이긴 한데 그게 구매 행동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줘? 아니면 그게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사람한테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일, 또 창조할 수 있는 일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저의 성향을 대학생 때 좀 더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지금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연세대에서 왔으니까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에서는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과가 일반대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 과가 집중해서 가는 부분 앞에 일반대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 같아요. 혹시나 대학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학점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토익은 900점 이상이 필수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전공 수업에 집중해서 듣는 게 좋다. 그리고 전공 수업을 더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또 학술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게 나중에 면접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